안녕하십니까. 박영수 오색면역 체질음식입니다. 오늘은 발가락 습진, 발가락 사이 가려움증 또는 무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람이 활동하면서 어디 몸 어느 부분이 가렵다는 것은 대단히 괴로운 것입니다. 암에도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몸은 가려우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아토피로 가려운 증상, 일반 피부 증상으로 가려운 증상, 또는 알레르기 증상으로 가려운 증상, 눈이 가려운 증상, 또는 사타구니가 가려운 증상, 또 그 이외에 발가락 사이가 가려워서 고생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가락 사이가 가려워서 정말로 고생하는데 이게 좀처럼 잘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음식과 그 사람의 체질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 이 발가락 사이가 왜 가려울까요? 물론 그 사람들 보면은 체질이 굉장히 뜨겁고 덥고 땀이 많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타고난 체질이 DNA 속에 체질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덥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고 덥기 때문에 몸이 항상 후덥지근하고 꿉꿉한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발은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으면서 항상 습도가 모아지면서 몸이 더우면 더울수록 이게 너무너무 가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이 열이 나면 가려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짜내서 빙초산을 물에 풀어서 이렇게 뿌려보는가 하면, 또는 식초를 또 물에 타서 뿌려보기도 하고, 또 약도 바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쓰지만 여간 쉽게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없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또 재발해서 보통 괴로움을 주는 게 바로 이 발가락 사이의 가려움증 또는 습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진을 어떻게 해결할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참고가 되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가락 사이 무좀이 또는 습진같이 그냥 땀만 차고 발에 열만 차면은 그렇게 가려워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일반적으로 몸이 에너지가 뜨거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몸이 열이 많고 습도가 많고 땀을 많이 흘리면서 발은 늘 신발을 신고 다니고 또한 발에 양말을 신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습도와 열이 모아지면 영락없이 발가락 사이가 너무너무 가려워서 미칠 것만 그런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 체질이 보면 음식도 그런 음식을 많이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과 심장, 췌장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의 경우에 주로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녹색이나 빨간색 계열, 노란색 계열을 많이 먹는 사람들인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빨간색이나 단맛은 우리 몸에 백혈구나 혈소판을 강하게 올려주어서 몸이 열을 많이 발산시키고 열이 많이 나게 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쓴맛을 또는 단맛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몸에 열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노란색이나 단맛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또 우유나 치즈나 그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토피로 많이 발생해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강력한 쓴맛을 가진 거 또는 단맛을 가진 또는
음식 중에서 빨간색이나 노란색 또는 녹색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녹색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채소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녹색이 대부분 신맛과 쓴맛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녹색의 반찬이나 녹색의 약초를 많이 먹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약초와 그런 녹색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음식들 중에는 시면서도 쓴맛을 함유하고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간과 심장에 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홍삼이나 대추, 그 다음에 무슨 한약, 약재, 약초 등 기타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석류, 체리, 다음에 커피 종류를 많이 마시거나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실 때 역시 몸에 열이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일도 단맛 과일인 빨간색과 노란색 과일들이 상당히 단데, 이 단맛을 많이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뜨겁고 열이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 사람들, 또 단맛 종류인 아이스크림 종류의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몸이 자연스럽게 몸이 열이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열이 많이 나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몸에도 가려운 현상들이 발생하지만 발에도 역시 열이 나서 발가락에도 열이 나면서 그렇게 가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습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여간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발가락이 가려워서 고생하고 습진으로 고생한 사람들은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먹는 음식들이 어떤 음식을 주로 많이 먹고 생활하고 있는지 보시면 그 속에 일단 문제를 일으키는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때 사탕이나 과자 종류나 아이스크림 종류나 콜라나 사이다 또는 커피를 엄청 많이 마신다든지 또한 약초를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먹는 사람은 아무래도 내가 몸에 열이 많이 나면서 발가락이 가려운 현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 이렇게 혹시 평소에 많이 음식을 먹고 있다면 참고해서 그쪽 음식을 먹는 것을 서서히 줄여주거나 그 음식의 비율을 낮춰주고, 또 반면에 몸을 시원하게 하는 음식이 바로 백색과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즉 발가락이 가렵고 무좀이 생기는 사람들은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이고 뜨겁고 몸이 더운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몸이 차갑고 몸이 시원한 사람들은 그런 현상들을 잘 겪지 않습니다. 몸이 건조하고 몸이 차갑기 때문에, 발도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가락 사이가 가렵거나 발가락이 가려워서 습진이 생겨서 고생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백색이나 검은색 음식을 평소 때 많이 먹게 되면 몸이 점차적으로 시원해지면서 개선이 되면서 발가락이 가려운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버섯 종류나 그런 종류를 가지고 말려서 그 물을 빼서 그 다음에 죽염이나 소금을 적절하게 짭짤하게 해서 시원하게 해서 발가락 사이에다 자주자주 뿌려주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려움이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빙초산으로 그걸 없앤다고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음식은 계속해서 빨간색, 노란색, 녹색 이러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나중에 다시 또 재차 가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무좀균, 습진균을 없어진다 할지라도 또 다시 가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쪽 음식을 서서히 줄여주고 이렇게 백색이나 검은색 음식을 충분히 먹으면서 그렇게 버섯 종류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특별히 말린 버섯이나 말린 표고버섯을 이용해서 그 물을 끓여서 그 물을 식힌 다음에 시원하게 해서 거기에 죽염이나 굵은 소금을 타가지고, 또는 죽염이 더 좋겠습니다. 죽염을 약간 간간하게 타서 그 물을 시원하게 해서 발가락 사이에다가 계속 뿌려주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백색이라 검은색이라 하면 김, 미역, 다시마 무슨 그런 검은색이 해당이 되며, 백색은 감자, 마늘, 양파, 양배추, 무, 버섯, 도라지, 우엉, 연근, 마, 김치 종류 등
여러 가지 흰색 음식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런 음식을 충분히 평소 때 잘 먹어주면서 몸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버섯을, 각종 버섯을, 말린 버섯을 활용해서 그 버섯을 끓여서 그 물을 시원하게 식혀서 때로는 더 냉동실에 이렇게 시원하게 한 다음에 그 물을 죽염을 적절하게 간간하게 타가지고 그 발가락 사이에다 늘 이렇게 분무기로 뿌려주면 아무래도 그 발가락 사이가 가려운 것이 많이 시원하고 해소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음식이 백색이나 검은색 음식을 평소 때 많이 먹게 되면 이렇게 발가락 사이가 습진이나 무름 또는 그 발가락 사이 가려워서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차차 개선되면서 좋아질 것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좋아졌다 할지라도 다시 좋아진 이후에 그렇게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류 종류나 탄산음료, 각종 음료를 많이 먹고 또 커피나 또 석류, 그다음 상황버섯, 영지버섯, 그 다음에 그런 쓴 종류를 가지고 있는 차, 무슨 약초나 그런 것을 가지고 활용한 약초를 많이 마시게 되면 다시 또 가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아하,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내 발가락에나 습진이 생기지 않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잘 실천하다 보면 일제 다시는 발가락 사이에 가려움이나 무좀들이 고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가려움증, 습진을 발생시키는 음식은 주로 체질적으로 몸이 뜨거운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음식으로 말하면 녹색이나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몸에 더 열이 많이 나서 자연스럽게 온몸이 꿉꿉하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몸도 가렵지만 발가락이 더 많이 가렵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찬물을 뿌려줘서 열을 식혀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음식을 변화를 주어서 백색이나 검은색 음식, 특별히 백색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검은색도 포함해서 드시게 되면 몸이 열이 약간 온도가 내려가고 시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꿉꿉하거나 열나는 것들이 서서히 개선되면서 아울러서 이렇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버섯 종류의 말린 버섯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버섯도 말려서 그 버섯을 끓여서 그 물을 빼가지고 거기에 짭짤하게 죽여물 타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냉동실이나 넣으면 시원한 그 물을 빼서 그 물을 가지고 발가락 사이에 적절하게 분무기로 활용해서 뿌려주면 그 발가락이 시원해지면서 그 가려운 것이 아마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물이 없다면 시원한 물을, 아주 얼음물 같은 시원한 물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죽염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수시로 분무를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섯 종류를 활용해서 하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버섯 종류는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하는 물질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물질을 잘 활용하면 우리 몸이 다른 부분도 해소되지만 특별히 발가락 사이에 가려운 것이 아주 많이 개선이 돼서 삶의 질이 좋아지고 아주 지긋지긋한 발가락 사이 가려움이 많이 해소되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면 아마도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가락 사이 가려움 또는 습진 또는 아울러서 무좀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고난 체질적으로 간과 심장, 비장 에너지가, 즉 비장은 취장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몸이 열이 많이 나면서 음식조차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노란색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몸속에 열이 에너지가 급상승하면서 몸이 활발하고 활동하고 움직이면 열을 땀을 많이 흘리면서 자연스럽게 몸 전체가 열이 나면서 발가락은 늘 신발을 신고 또 양말을 신으면서 거가 습도가 높아지면서 그러한 열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발가락 사이에 가려운 현상이 발생하니 이것을 인지하시고 그럴 때는 그쪽 음식을 줄여주고 백색이나 검은색을 좀 많이 먹으면서 그렇게 버섯 종류의 물을 뽑아서 거기에 죽염을 타서
시원하게 얼려서 또는 시원하게 얼음물 같이 해서 그 물을 계속해서 분무기에 뿌려주면 그 부분이 시원해지면서 점차적으로 가려움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개선하고 바꿔주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몸이 발가락에 가려운 것들이 많이 해소되지만 음식이나 그런 것을 환경, 즉 몸의 상태를 개선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약이나 뭐 그런 피부과를 찾아가서 아무리 방법을 사용해도 여간해서 잘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발가락 사이의 무좀, 습진, 발가락이 가려워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은 이런 방법을 잘 한번 실천해 봐서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